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피킹을 담당하고 있는 윤성은 감흥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 저희가 IELTS 4개 영역 중에서 이제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스피킹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 스피킹 영역은 특히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원어민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그리고 틀리면은 다른 영역들처럼 그 오류를 지우개로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IELTS 스피킹 같은 경우 이제 고득점 전략을 이용하면은 발목을 잡지 않고 이 단기간 안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IELTS 스피킹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단기간 고득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우선 소개부터 저희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선 IELTS 스피킹은 저희 일반 컴퓨터로 진행이 되는 스피킹 시험들이랑은 다르게 원어민 면접관과의 1대1 인터뷰로 진행이 돼요. 네, 저희 리스닝이랑 똑같이 저희 제너럴 아카데믹은 공통으로 진행이 되고 11분에서 15분 동안 소요가 되며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인터뷰 내용은 제 채점을 대비하여서 녹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관이 저희의 점수를 채점한다는 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유형이 이렇게 총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여건을 주자마자 받는 질문들을 저희 파트 1이라고 얘기를 해요.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질문을 받고,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 이름이 뭐고 하는 직업이 무엇이고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저희 파트 2인데, 파트 2는 시험관이 주는 주제에 대해서 1분간 준비를 하시고 1분에서 2분 동안 본인의 대답을 대답하시게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파트 3인데, 파트 3는 원래라면은 2단계에서 주어졌던 발표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시험 자체가 어려워져서 이제 아예 다른 주제들도 나온다는 거는 미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유형별로 좀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주제는 정말 많지만 우선 파트 1은 유형을 총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빈도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A를 선호하는지 B를 선호하는지 이런 질문들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파트 2는 항상 describe로 시작이 되며 1분 동안 노트 테이킹을 하고 1분에서 2분 동안 대답을 하시게 돼요. 파트 3 또한 주제는 정말 많지만 이것도 비슷하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는 질문들이며 장단점 비교, 그리고 영향과 변화, 그리고 현재, 미래, 과거 비교와, 요즘에는 시험 자체가 되게 어려워져서 라이팅에서 나오는 질문이 agree, disagree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요. 우선 평가 기준은 이렇게 4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모든 스피킹 시험, IELTS뿐만 아니라 뭐 오픽, 토스 이런 스피킹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fluency라고 보시면 돼요. fluency는 저희 문장이 얼마나 끊김없이 이제 문장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fluency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창함과 일관성 정말 중요해요. 질문에 알맞은 답을 했는지, 그리고 약간의 추임새를 넣어서 자연스러움을 보여주었는지. 그 다음은 다양한 표현 및 단어. 일반적으로 이제 나는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 하면은 단어보다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이디엄들을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문법의 다양성과 정확성, 그리고 발음, 억양과 강세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2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저희 관사나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들도 틀리기 때문에 틀린다고 해서 많은 감점을 받지 않지만, 저희 단수, 복수, 명사, 동사, 그리고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IELTS 시험은 영국 시험이기 때문에 영국 발음을 해야 가산점을 받고, 미국 발음을 하면은 오히려 감점을 받는다라는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발음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발음이 잘 전달되기에 필요한 요소들, 억양, 강세, 끊어읽기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 발음이나 미국 발음이 오히려 섞여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 고득점 전략을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시험장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해요. 네, 우선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째려봐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반말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관의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면 좀 정중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가 당황을 해서 이제 시험관한테 What? What did you say?
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시험관이 되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가 오히려 조금 더 빨라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또 정중하게 좀 느리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제 어쩔 때는 원어민이 내 앞에서 나를 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 단어 뜻 물어봐도 되나요? 시험관한테 이거 단어 뜻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절대 안 돼요. 단어의 뜻은 물어보시면 안 되고 다른 영역에서 paraphrasing 하듯이 똑같이 요구하시면 돼요. 그거 조금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이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은어를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나 영화 보러 가고 싶어 하면은 I want to go to the movies라고 저희 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 뭐라 그래요? I wanna go to the movies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희 은어는 쓰면은 오히려 감점을 많이 받게 되고 일반적인 표현들로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I wanna travel around Europe, I'm gonna talk about 같은 경우는 원래 표현인 want to going to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축약을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축약은 가능해요. should not을 shouldn't로 바꾸는 거, would not을 wouldn't로 바꾸는 거. 축약은 오히려 할수록 자연스럽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는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파트별로 어떻게 하면은 좀 7.0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1은요 여러분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What is your name이죠. 저희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죠. What is your name 하면은 뭐 My name is X,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 저희 많이 하죠. 그쵸? 근데 파트 1에서는 두 문장에서 네 문장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은 성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내 이름은 뭐 성원인데 나를 영어 이름으로 불러줘. 너가 발음하기 힘들잖아. 이렇게 두 문장 정도는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저는 이 how often do you 이거를 저희 반에서 많이 강조를 해요. 이 빈도 어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파트 1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며 파트 2 90%가 나오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빈도 어휘 너무 쉬운 단어들보다는 조금씩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면은 좀 발음 힘들게 regularly라고 얘기를 해요. 어렐 발음 정말 섞여 있으면 발음하기 힘들죠.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n a regular basis. 시작. On a regular basis.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On a regular basis. 여러분 저희 아까 단어보다는 수거를 이용하는 게 낫다 그랬죠. 저희 그럼 운동하다 exercise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수거 뭐 있어요? workout 있겠죠. 그럼 가볼게요. 나 운동에 가족과 정기적으로 뭐라 그래요? I work out with my family on a regular basis.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어쩔 때 하면은 보통 sometimes를 이용하는데 sometimes보다는 뭐 from time to time, every now and then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저희 외식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외식하다? eat out이라 그래서 네. 그럼 나는 나의 베프와 외식을 해 이거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eat out with my best friend. 언제? Every now and then.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저희 매일매일 하면은 보통 뭐 생각해요? everyday 생각하죠. 네, everyday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거 총 2개 있어요. every single day라는 거 있고 each and every day 있을 텐데 핸드업 보시면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저희 each and every 밑에다가 이렇게 언더라인 한번 쳐주실게요. each and every 밑에다가 언더라인 한번만 쳐주실게요. each and every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거 하나하나를 강조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그러면 한 명 한 명은 저희가 강조를 어떻게 할까요? each and every person 또는 each and every one이 되겠죠. 그럼 매주는 저희가 강조 어떻게 해요? each and every week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도 어휘는 파트 1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파트 2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파트 1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은어를 이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파트 1에서는 길이 또한 중요해요. 두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to the point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 정확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짜장면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약간의 오프토픽으로 감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종류를 물어봤지 구체적인 걸 물어봤지 않았죠.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제 파트 1 다음에 나오는 게 파트 2 질문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파트 2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를 한국말로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걸 언제 영어로 해석을 해서 내가 이걸 1분에서 2분 동안 대답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주제를 대해서 1분 동안 노트 테이킹을 해보고 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파트 2는 여러분들이 저 describe에 나와 있는 거 무조건 2번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2문장으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2번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시제로 물어보는지 단수, 복수 어떤 거로 물어보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품사가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song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좋아하는 노래 하면 많은 게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노래 하면은 뭔가 딱 떠오르죠. 그래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아도 그걸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요? 저희 1분밖에 노트 테이킹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IELTS 시험은 솔직해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말을 잘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song 하면은 떠오르는 거 바로 딱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들이 이 4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반에서 항상 이 why 질문으로 무조건 노트 테이킹을 길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문장을 따로 얘기를 하면은 스토리 구성을 하는데 좀 많이 어색하고 되게 시간도 끄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토픽 센텐스 주제 전개를 하고 좀 why 질문 위주로 끌고 가는데 이따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늘은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제가 반에서 저희 학생들한테 주는 템플릿과 매직 문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맨 처음에 얘기를 해요. 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제시하기 전에 저희가 1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유 얘기할 거야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유 예문, 두 번째 예문, 세 번째 예문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는 말을 끝냈는데 시험관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민망하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I'm finished, yeah, that's all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선물 줄 때도 좀 이쁘게 포장을 해서 주잖아요. 그냥 막 주지 않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쁘게 저희 포장 문장이라는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말을 끝낼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포장 문장을 저는 이렇게 좀 만드는 편이에요. 포장 문장이랑 주제 전개 문장은 멋있을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생각하시고요. 이제 틀이라는 것과 매직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는 항상 저희 정규반에서 템플릿이라는 것을 총 4개를 주어요. 저희 템플릿이란 약간의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뼈대를 통해서 문장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뼈대가 있으면 스토리 구성을 하는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1분 30초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분은 여러분들이 꼭 넘어야 되고 2분이 넘는다고 해서 감점을 받지는 않지만 시험관이 중단을 시킨다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어떤 게 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존경하다를 뭐라 그래요? respect라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라 그래요? 시작. In fact, there are so many people I respect.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In fact, there are so many people I respect. 하지만 나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올라 뭐라 그래요? But I have to say my mother is the one that first pops into my mind. 이렇게 스토리만 바꿔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것을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다음에 포장 문장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만의 템플릿이 있으면은 스토리 구성을 하는데 정말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규반에 매직 문장이라는 것을 좀 많이 줘요. 아마 스피킹 선생님들마다 매직 표현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매직 표현이나 매직 문장들은 그냥 갑자기 어떤 말이 안 떠오를 때 무조건 얘기를 해도 정말 마법처럼 적용이 되는 문장들을 매직 문장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은 것 중에 오늘은 좀 4개만 가져왔고요. 전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든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책 읽는 거 왜 좋아하니? 그럼 저희 뭐라 그래요? I can deal with stress. 너 노래 듣는 거 왜 좋아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I can deal with stress. 햄버거 먹는 거 왜 좋아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I can deal with stress.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취향에 맞다. 같이 한번 우선 읽어볼게요. It suits my personal taste. 시작. 너는 너의 친구가 왜 좋니? 그럼 내 개인 취향에 맞아. 뭐라 그래요?
It suits my personal taste. 만약에 그녀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She suits my personal tast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구의 시선을 끈다. 너는 그 옷을 왜 샀니? 그러면 시제만 바꾸면 되겠죠. 그것들이 나의 시선을 끌었어. 뭐라 그래요? They grabbed my attention. 뭐라고요? They grabbed my attention.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분위기를 업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직 표현과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파트 2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파트 3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서 우선 파트 2에서 중요한 부분은 나만의 틀을 만드는 거,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매직 문장을 만들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파트 1이랑 파트 3는 어쩔 수 없이 시험관을 보겠지만 파트 2는 저희가 노트 테이킹을 하죠. 그래서 약간 자신이 없어서 계속 종이만 쳐다보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파트 2에서는 아이 컨택트도 채점 기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을 할 땐 좀 거울을 보면서 좀 민망하지만 연습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 모두 다 동일하게 이용되는 게 이 자신감 있는 톤, 인토네이션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파트 1이랑 파트 2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저희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파트 3 부분인 것 같아요. 파트 3는 보통 비교로 되고요. 파트 3는 4문장에서 6문장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보편적인 답을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at are the advantages of learning a musical instrument for children?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3번 유형은 문장 몇 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4개에서 6개. 네, 저희 아까 파트 2에서도 틀 이용했죠.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유 2개 정도 얘기를 하면 지금 3문장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4문장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There are many benefits that children can gain from learning a musical instrument.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토픽 센텐스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장 문장, 이렇게 틀을 이용을 하면은 또 파트 3도 대답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3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답, 개인적인 그런 예문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보편적인 답을 주셔야 돼요. 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힘들다 하면은 그냥 I를 people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I think를 people think로 바꾸시면은 보편적인 답이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4문장에서 6문장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시제 3번 유형에서 많이 들려요. 시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3번 유형에서. 그래서 파트 3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고득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랩업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 학습 전략은 먼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본인만의 모범 답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녹음하는 습관을 저는 반에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아무리 모범 답안을 많이 만들어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나의 발음이 어떤지 잘 모르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녹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은 재빨리 고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녹음한 음성을 들으면서 뭐 발음과 문법을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이제 첨삭이나 트라이얼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발음과 문법을 좀 교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제 스피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히 문장 만드는 것보다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내 목소리도 크셔야 되고 아이 컨택트도 주셔야 되고 시험관과의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스피킹에서 이런 전략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그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